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유 이 방송 재수없어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지만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미 다 이겼다는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감, 느낌, 직감, 본능적인 것, gut feeling과 숫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한 주일에 한번 만나 뵙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확실한 걸 전해드릴 수 있을까? 글쎄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 후보의 승률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다. 승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트럼프 후보가 뭐 300 몇십 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미 다 이겼다는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감, 느낌, 직감, 본능적인 것, gut feeling과 숫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 트럼프 후보의 승률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여전히 또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거를 또 붙이겠죠?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언론조차도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 유세, 오늘은 조지아주에서 해리스 후보, 무슨 버락 오바마와 함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든가 스파이크 리 감독, 사무엘 L 잭슨 같은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아주 트럼프 후보가 얘기할 때는 열정적으로 지지자들이 듣습니다. 그 밖에도 왜 또 해리스 후보는 격전지, 경합주도 아닌데 텍사스를 방문을 하는가? 내일은 비욘세가 등장한다고 하죠. 그런 내용 마지막 유세. 또 일론 머스크의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제 오늘 일론 머스크는 그 논란이 많았던 100만 달러 누군가를 추첨해서 주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도를 해드립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입니다.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a love can be? 정말 where do I begin?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지 제가 한참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승리를 장담하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아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유 이 방송 재수없어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지만 감으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숫자로 장담하기 힘듭니다. 물론 지지율과 그 지지율의 흐름 같은 것을 볼 때 트럼프 후보 쪽으로 가는 건 맞고 심지어 오늘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2% 높다 하는 것도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며 또는 아주 편파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못 잡아낸 것이 있을 것 아니야.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라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지난 한 열흘 2주일 사이에 치고 올라와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블루월에서 해리스 후보가 좀 올라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내일도 그대로 갈지 내일은 다시 블루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이겼다고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긴다고 해야 가장 많이 이기는 것이 블루월도 아니고 그 서든 벨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정도로 이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블루월에서 이기고 있다가 그 이긴 것을 점점 내려놔서 펜실베니아는 참 저는 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도를 하는 매체에서는 똑같다, 이분이다.
어디는 해리스가 이긴다, 어디는 트럼프가 이긴다. 이걸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겨야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승률이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도 처음엔 해리스가 높다고 하다가 지금은 트럼프 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거든요. 50% 아래에서 해리스 후보는 40% 위에. 그리고 538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지아와 애리조나 주에서 명확하게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드라는 단어를, 이긴다는, 앞서간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승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이겨도 해리스 후보가 져도 다 0.2%, 0.1%, 0.5% 내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아무리 좀 작게 잡아도 3% 정도는 잡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다른 7개 경합주 가운데서 5개 주는 그럭저럭 거의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는 약 2% 정도 평균 아니면 평균보다 약간 높게 잡아서 그 정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승률 계산을 구태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다. 나머지 5개 주는 기본적으로 엇갈립니다. 개표하기 전에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 장담하기가 너무 힘든 언론 매체도 제가 볼 때는 확신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나중에 너무 틀렸어 소리 듣지 않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제가 뭐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는 안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 프랭클린 마샬 칼리지 라고 펜실베니아 쪽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역이죠.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 19표가 걸려있는 제일 많죠.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1%포인트 앞선답니다. 이건 likely voter,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데요. 그냥 등록된 유권자, registered 된 그런 voter 사이에서는 오히려 또 해리스 후보가 4%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지 되죠? 물론 이미 조기 투표를 한 사람은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그건 1%고 등록된 유권자가 4%라는데 아직 조기 투표는 열기가 많다 할지라도 20% 안 넘었거든요. 참 알기가 어렵다. 자, 트럼프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트럼프 후보의 이건 완전히 승리를 장담하는 매체에 이 매체는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매체 것을 종합해서 하는 요즘 이제 그 공화당, 우파,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Real Clear Politics를 보겠습니다. Real Clear Politics에서는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312표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확보를 하면은. 그럼 270표만 있으면 되는데 전에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2020년과 2016년도에 각각 306표를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6표나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6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바다를 그쪽으로 해서 그렇죠. 6표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Real Clear Politics도 이게 확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지금 보면은 0.9% 많이 격차가 많은 건데도 그래요. 0.7, 0.2, 0.2, 0.6 전부 오차범위 아니죠. 제일 많은 격차로 트럼프가 이기는 게 2.2% 조지아주네요. 그리고 애리조나가 1.5 나머지는 전부 1% 미만입니다. 이 Real Clear Politics가 가장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Real Clear Politics는요. 이제 2017년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트럼프 지지 노선으로 변화한 그런 그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좀 초당적으로 한다 하다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트럼프 쪽에 아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312표를
선거인단표를 확보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방송을 해야지 되니까 숫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승률이 해리스의 승률보다 시뮬레이션에서 538이나 이코노미스트나 모든 곳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트럼프 후보가 확실하게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조지아, 애리조나는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가 이기려고 감히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후보가 2%나 이제 앞서간다 하는 거,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얘기했고 해리스 X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포브스와 같이 했는데 해리스 X라는 것도 굉장히 이게 편파적으로 아주 내놓고 공화당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믿기가 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후보가 지금의 이 나오고 있는 승률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가 이번에는 이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앤토니 스칼라무치,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잠깐 했었던 사람입니다. 해리스가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지금 경합이잖아요. 0점 몇 % 차인데 해리스가 아직 이틀이 남았는데 방송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더 좋은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싫어하니까. 한때는 트럼프 편이었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임스 카빌이라는 민주당의 전략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공화당이 계속 모든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레드 웨이브,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 아주 빨간색 공화당 물결이 몰아친다 할 때도 모든 선거에서 결국은 본인의 대통령 재선에서도 지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 이후로 민주당이 지금 너무 뭉쳐 있다. 민주당은 뭐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유명인들이 전부 나와서 지지를 하는데,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후보 행정부에서 일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군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들까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파시스트다, 독재자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막판에 연합이 안 된다는 거. 돈이 많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 제임스 카빌 같은 사람은 나의 느낌이, 직관이, gut feeling이 그렇다. 이건 100% 감정적인 건데, 계속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이 트럼프 후보의 그 분열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감염되어 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숫자가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 해리스가 될 것이다 하는 이분들의 감을 또 뭘로 믿습니까?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러므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선거 전문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네이트 실버시 같은 경우도 나의 직감은 트럼프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상황은 50%대 50%다. 나의 본능, 직감은 트럼프지만 제 본능 믿지 마세요. 트럼프가 앞서고는 있지만 당선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 경합주니까, 그 경합주에서 누군가가 이긴다면 다 경합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 실버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각 매체마다 다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또 어제 네이 실버 씨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이번에 뭐 싹쓸이를 할 수가 있어, 한 후보가. 싹쓸이 하는 게 60%, 아닌 게 40%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아무튼 누구라도 7군데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이쪽 제가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가까운 경합주 네바다, 그 옆에 아래 애리조나, 그리고 저쪽 동남부 쪽으로 가서 조지아와 붙어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어느 한 주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도 선거 열 하루 전에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 수사국장이 국무장관 할 때 왜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썼어요? 기소할 사건인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지율이 3.2% 쫙 내려가서 결국은 그것도 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한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결국은 이 사람 어린아이들을 성매매했다 해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뭐 재판하고 할 때는 봐주는 식으로 했고 연방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감옥에서 자살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슨 빌 클린턴, 이 트럼프, 뭐 빌 게이츠, 뭐 많은 무슨 학자들도 거기에 다 연루됐다고 하고 오프라 윈프리, 무슨 마이클 잭슨 등등 너무 돈은 다루는데 천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성접대를 받지 않고 투자만으로 연결되고 괜히 오해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제프리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너무너무 절친해서 그 집에 갔을 때 트럼프 집에 갔을 때 트럼프가 본인을 막 아무데나 몸을 주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제프리 앱스타인과 뭐 트럼프 사이에 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신문 가디언이 사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당선돼야지 된다 하고 미국의 선거에서 미국 후보를 지지하고 일면에 딱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그 여성은 이름을 잊었어요. 여성은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는 53살의 모델 출신입니다. 오디오를 한 뭐 5분 정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다 얘기하는 이게 지금 텔레비전에 케이블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쩌면 미국 유권자에게는 존 켈리라는 사성 장군이 그제 뉴욕타임스 또 아주 그 미국의 뭐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본다는 애틀란틱 같은 잡지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언젠가부터 인수를 해서 요즘에 다 이런 매체들이 디클라이닝이라는데 애틀란틱은 최고의 품질을 뭐 낚시 엮으려는 이런 기사도 없어요. 너무 우아합니다. 그런 것을 내면서도 지금 서브스크라이버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잡지거든요.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지입니다. 미국에서 애틀란틱 그리고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좋아하는데 이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도 존 켈리라는 사성 장군이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고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16개월을 했는데 내가 겪어봤더니 그 사람은 내 기준에 파시스트고 앞으로 독재를 할 것이고 독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임기 2기에는 더 쉽게 마련이 됐고 또 히틀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대해서의 여러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 이런 것이 경합주에 있는 그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경합주 가운데서도 어떤 주는 또 군 출신들이 많잖아요. 군 출신이라기보다 뭐 제향군인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는 분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뭐 전 합참의장 뭐 국방장관도 여러 명의 트럼프 시대의 국방장관 저 사람 파시스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2주일 동안 공화당 중심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막 이렇다 할 이걸 아직까지 안 냈기 때문에 또 내일은 어떤 게 나올지 내일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 지지율 조사가 나올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를 너무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뭐 옆에다가 책도 막 침대에다가 두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군의 최후의 경고인 겁니다. 미국 국민에게 고함.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백악관을 나오면서 결심을 했는데 너무너무 트럼프가 국가에 위험이 될 때 아니면 나에 대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 그때만 입을 열리라 했는데 사실 이 존 켈리 장군이 얘기한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같은 사성 장군이 본인의 목소리로 뉴욕타임스, 애틀란틱과 인터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런 것도 트럼프 후보는 모든 것을 이것보다 훨씬 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들도 다 피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시스트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파시스트의 그 특징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반공주의, 또 인종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외국인 혐오, 음모론, 엘리트에 대한 엄청난 원망,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인데 어떻게 파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 트럼프를? 아니, 무솔리니가 그렇게 했었던 그게 어떻게 트럼프와 연결이 되냐고. 그리고 또 이 파시즘 하면은 아돌프 히틀러랑 연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딱 맞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모릅니다.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또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 친트럼프 성향의 국가들이 많죠.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해리스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 한국은 반반 섞였나요? 어떤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계속 한국과 뭐 일본이 무임승차한다, 대만 방어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이 너무 두렵고 해리스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선거를 세계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디언이 사설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인데 오늘 전부 기다리고 있어요. 조지아주에서 오바마와 함께 등장하는 해리스. 오늘의 쟁점은 낙태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가장 좀 잘한다고 하는 그런 낙태 문제를 조지아주가 워낙에 낙태법이 까다로워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 거고요. 내일은 텍사스에 가는데 텍사스엔 왜 가냐? 경합지도 않은데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가 텍사스주가 상원에 그 다수당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테드 크루즈라는 현재의 공화당 의원의 의석을 민주당 후보가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또 국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일은 또 비욘세가 이 텍사스 유세에서 공연도 한다고 하잖아요. 비욘세도 사실은 그다지 뭐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취임식 할 때 그 미국 국가를 부르긴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때도 막판에는 선거 유세에 조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뭐 윌리 넬슨도 간다고 하고요. 뭐 컨트리 가수 그리고 마지막을 워싱턴 DC에서 유세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트럼프 후보가 fight like hell 지옥처럼 싸우면 살고 아니면 죽을 거야 하는 의사당 폭동 사건이 났던 그날 연설했었던 그곳으로 이제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지금 텔레비전에 헐크 호건 그 레슬러 열심히 보이고 있네요. 이런 남성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오죽하면 아놀드 그 팔머의 고향에 가서 펜실베니아에 가서 그가 샤워를 같이 뭐 프로 선수들이 하고 나왔는데 막 생식기가 너무 커서 막 사이즈 뭐 이래서 놀랐다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남성들을 계속 집결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은 점점 트럼프 후보의 그 발언 같은 거 거의 무시합니다.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박스에 나가서는 어린아이가 뭐를 물어보면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고 그 농장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답하는 거예요. 6살짜리.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소를 키우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전부 창문을 못 내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그야말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고 현재의 이제 자신과 같이 라이벌인 이 카멜라 해리스도 S자 무슨 뭐 가장 할 수 있는 심각한 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그런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거 78세와 60세니까요. 그런 것도 다 극복하고 대단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트럼프 후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에 한국 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미국 날짜로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니까 한국 날짜로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몇 번인가요? 4번 이렇게 저렇게 말을 꾸미지만 결국은 그 목적 자체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100만 달러를 준다 하는 것을 딱 연방법무부가 결국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 연방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최고징역 뭐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인가? 5년 징역형이네요. 경고를 하니까 어제 오늘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후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도 투표를 돈으로 샀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죠. 돈을 주기도 했었고 막 금주령 막 이런 때는 또 술로 주기도 하고 술과 표를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정말 없었던 건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이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성공을 하면 2028년도에 민주당은 안 하겠습니까? 돈 하루에 100만 달러씩 척척 쓸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일단 이게 멈췄다는 데에 저는 대단한 안도감을 가지면서 막 19세기, 20세기 말에 했었던 걸 21세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는 했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를 기다리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얼마 전에 그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제가 듣지 않아도 무슨 노래인지 짐작이 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캘리포니아 넘버1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3주일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뚜렷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 주 한 주일을 기약하면서 그 사이에는 제가 날마다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